국회 입법데이트 임윤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세상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교육받고 그리고 보다 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큰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농인들의 권리와 그리고 수화 언어의 언어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발음이 많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에 발의하셨어요. 예.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만 농인들이 한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이 제1 언어로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 언어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분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소통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 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농인이란 표현도 같이 쓰나요? 예, 저는 농인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은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 이분들을 지칭했을 때 장애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이고 언어적 측면에서 살폈을 때는 이분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농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을 보니까 예. 또 농인도 나오지만 수화 언어 사용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예. 이 수화 언어 사용자는 수화 언어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각장애를 입어서 제1 언어로서의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과 일반인으로서 수화 언어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총칭해서 수화 언어 사용자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인 중에서 예. 뭐 혹여나 수화 언어를 쓸 줄 모르는 분은 수화 언어 사용자가 또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각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으나 뭐 통역 번역 등의 일을 뭐 봉사 등의 활동을 위해서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분은 또 수화 언어 사용자가 될 테고요. 그렇게 지칭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농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수화 언어 사용 환경과 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의 한계예요. 불편함을 겪고 있지 못하니까요. 어느 정도로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이 국립국어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청각장애인들의 한 78% 정도가 제1 언어로서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58%가량이 수화 언어를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친구나 부모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수화 언어를 배운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제가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는데요. 예. 아니, 분명히 근데 뭐 특수학교나 예. 수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특수학교에서나 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체계적인 수화 언어의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네. 이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고학년이 돼야지만이 수화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 저학년에서는 아예 배우질 않는 거죠. 그리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교에서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수화 언어 통역 자격증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다 보면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수화를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일단 그래서 네. 그것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런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네. 수화 언어에 대한 보급률도 높아지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농인들이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수화 언어가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에서 진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경우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배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사실상 이 소외계층으로 이렇게 머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하는 건데 언어로 인정되면은 기존하고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먼저 수화 언어에 대한 통일성, 이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체계에 따라서 수화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돼 가겠죠. 그러네요. 예. 외국도 이렇게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독일, 뭐 덴마크,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한 20여 개국이 수화를 정식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네. 2006년에 유엔에서도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고 농문화에 대해서 그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의무사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등록된 농인이 27만 명이라 했는데 예. 이것은 일반 중소도시 인구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거라면 언어로 지정되고 인정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단체와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개최하시고 예. 의견도 다 종합한 결과 바로 이번 기본 법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법안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그렇습니다.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농인들이 수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네. 이 수화 언어의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포함시켜서 이 농인들뿐만 아니라 수화 언어의 보급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교육 과정으로 채택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 수화 언어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농인들의 의사소통도 일반인들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한 일원들인데 그렇습니다. 비농인하고는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예. 문제가 있네요. 이제 예. 아예 소통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수화 언어를 실효성 있게 교육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한다. 방안이 뭡니까, 의원님? 먼저 이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의 이 수화 언어 심의에 이걸 두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씩 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수화 언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언이 있고 표준어가 있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그런 통일성을 기하고 네. 이걸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 심의회를 두자. 정책을 심의하고 네. 관장하는 심의회를 두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보급과 그다음에 이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문화적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원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네. 문화로서의 어떤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이 체계를 갖춘 네. 문화원을 두자. 이것이 가장 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화원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네. 사회관계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체험학습이나 현장 활동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 수화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수화 언어를 네. 이런 길을 열어두자 하는 것이 아예 제2 외국어로. 예, 제가 안을 낸 법안의 네. 주요한 취지입니다. 이번 제정안을 기본법을 통해서 수화 언어 표준화를 추구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수화 언어가 지역마다 다르죠.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나 친구로부터 이렇게 수화 언어를 배운 경우가 거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우리의 방언이 지역마다 틀린 것처럼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의 방언을 한 나라 안에서 쓰더라도 그 방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화 언어도 그렇게 쉽게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제 나라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 삶의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수화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예. 줄 알았어요. 근데 나라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예, 통일되어 있는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정서적 차이 때문에 또 그 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표현하는 방식이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언어가 다른 우리 국어가 다른 나라들끼리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것도 수화에 있어서도 통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외국 영어 수화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어 수화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중간에서 또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나 이런 데 차원에서 통일하는 그런 수화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나라마다 자기의 문화를 담는 자기 나라의 정서와 가치 체계를 담는 언어들이 더 발전되고 보급되어서 그거가 우선이군요. 그렇죠. 그런 체계의 통일성을 세계적으로 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혹시 근데 의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수화를 좀 하십니까? 저는 수화를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네. 저도 거의 이제 다른 언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단순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아주 여러 긴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접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몇 가지 단어를 외우듯이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로만 외우면 외국어는 금방 잊는다. 무조건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그렇습니다. 문장으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화 언어를 저는 이거를 언제 제일 절감했냐 하면은 어느 날 그동안 사실 농인분들은 전화 통화에서도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몇 해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버스를 탔는데 앞에 계신 분이 농인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전화기를 드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전화를 하시려고 하지라고 했더니 영상 통화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가 됐으니 이제서야 전화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외돼 있었겠구나. 우리가 아는 수많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분들은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좀 몸이 아프거나 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우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을 그분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제정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플 때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분들이 급히 아파요. 병원을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몸짓과 발짓 뭐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아니 없는 그러면은 상황이죠. 최소한 어느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반드시 수화 통역과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의 어떤 아픈 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문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누가 보호자가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우선적으로 물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못한 상황. 요즘 강남의 많은 성형외과는 죄다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조선족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수화도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좀 채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심 가더라고요.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대목.
좀 약간 이렇게 총론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나 그 단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적, 뭐 물질적, 정서적 이 복합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수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과 체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격리되어 왔고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죠. 몰랐던 거죠, 예.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것을 농문화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단순하게 네. 이 수화 언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문화적으로도 자기들의 어떤 가치 체계와 생활 체계 속에서 이걸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낯설지만은 농문화라고 하는 이 조어를 이 법령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농문화가 이 사회에서 낯설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예. 목적이신 듯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법인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관심이 많이 가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프로에 몇 달 전에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서 이 농인들을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농인들이 외국 영화는 보는데 한국 영화를 못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막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 영화에 자막을 넣고 만약에 그 자막을 넣은 영화 제작자가 있으면 제작자 혹은 영화를 상영해주는 상영관이 있으면 그 상영관에 일정 이상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뜯어보면은요, 네. 그건 역시 그런 법안 역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참여, 소통 이것을 늘려나간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복지와 관련된 법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 하나의 복지로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그것이 어떤 근거와 의미에서 접근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법에 찬성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찬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법안 어떻게 국회 처리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분들만 27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나 혹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정도를 돌아보고도 남을 만큼의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처리는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낸 법안을 포함해서 4개 정도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에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체육부에서도 역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이것들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머지않아서 이분들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야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외면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좀 처리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 의원님, 관심 갖고 추진 중인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거의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에서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 있는 한 학생은 오늘로 25일째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8세 미만의 이 청소년들에게는 현장 실습을 나가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네, 당연하잖아요. 18세 이상이 되면은 노동부에서는 이상한 지침으로 그것이 일반 노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하지만은 그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실습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최소한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중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목고다 자사고다 해서 일반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파행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들에 대한 평가가 올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이렇게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 유형을 좀 재정비해서 고교 교육의 체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차분하지만 강한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